안녕하세요. 토요입니다. 잠깐. 마이크를 안 꼈네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은 아파트 정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썼던 계정 말고 새로 만들어야 될 계정들이 종종 생깁니다. 첫 번째는 정책적인 지원 사업처럼 일자리 안정자금이 생겼잖아요. 작년부터. 그러면 그 계정들은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니까 새로 생성을 하든가 아니면 회계감사 때 이거에 대한 계정을 만들거나 아니면 계정 하나를 변경하거나 이름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계정의 위치를 바꾸던가 그죠? 그거를 좀 이렇게 글로 한번 써볼까요? 말로 하니까 좀 헷갈리죠? 제 선풍기를 틀어놔서 머리가 날리고 있습니다. 볼게요. 원래는 이거 화장하고 하려는데 화장하면 또 씻고 세안하고 자기가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화장 안 하는 걸로 그냥 이대로 해도 괜찮죠. 카메라가 그냥 약간 흐리니까 자세히 안 보여요. 자, 볼게요. 계정을, 여기 보여요. 계정을 생성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는 경우 또는 계정을 변경하는 경우가 생겨요. 죄송해요. 저희 딸이 지금 자기 방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좀 녹음될 수도 있겠어요. 생성하는 경우는 없던 것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 그러면 얘는 어떤 걸 보냐면 얘 위치가 어딘지 위치라고 하면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수익인지 비용인지를 보시고 그와 성질이 유사한 계정 하나를 계정 여기 보시면 들어가셔서 회계관리 여기 들어가시면 계정 과목 코드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위치를 한번 보시고 걔하고 똑같이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 하기 전에 생성할 때는 캡처를 뜨세요. 캡처를 뜨고 그거를 옆에다 화면을 출력하든가 아니면 캡처된 화면은 잠깐 컴퓨터에 생성돼 있잖아요. 컴퓨터를 꺼버리면 저장하기 전까지는 얘가 살아나 있으니까 캡처해 놓고 같이 진행을 하시면 돼요. 생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캡처할 때는 또 그 생성할 때는 요 위치를 파악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서울시와 주의하세요. K아파트 국토부죠. 국토부와 계정을 꼭 연계를 잘 하셔야 돼요. 얘를 안 하면 아파트 관리비는 기업하고 달리 매달 관리비를 어떻게 부과했는지를 꼭 공개를 해야 돼요. 입주민한테 부가 내역서를 보내기도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K아파트를 통해서 관리비 부과했던 내용을 전산으로 받아서 필업 자동으로 생성해서 그것들을 전산을 그대로 받아와요. 부가 마감한 거를. 그거를 국토부에 올립니다. 그러면 K아파트 제가 예전에 회계감사하는 유형을 좀 말씀드렸는데 회계감사는 주로 K아파트를 무작위로 돌려서 여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는 데를 거기를 그냥 랜덤이에요. 아이고 씨. 랜덤으로 이제 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제일 확실한 건 뭐냐면 이거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입주민들 사이에 서로 대표하고 입주민하고 사이가 안 좋거나 아니면 전 동대표와 현재 동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다던가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약간 응어리진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성격이 또 이렇게 동대표 하시는 분들은 한 가락씩 하시잖아요. 지고는 못 사는.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민원을 넣습니다. 내가 알던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 부분이 어긋난다 싶으면 민원을 넣어요. 그럼 그 민원이 넣으면 구청 직원이 구청 주택가 직원이 현장 실사를 하러 옵니다. 민원 오고서는 일단 처음에는 1차는 전화를 하고요. 소장님하고 통화해서 이제 얘기를 받고 그 다음에 자료를 좀 이렇게 보내던가 하죠. 근데 이 민원이 좀 세다. 진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전화는 하는 거 똑같아요. 소장님한테 소장님하고 통화하는 건 똑같은데 문제는 방문합니다. 직원이 한 명이 오면 상관없어요. 그냥 진짜 현장만 확인할 거고. 근데 이게 여럿이 오잖아요? 그럼 지대로 턴다는 얘기죠. 털면은 거의 다 털려요. 잘하고 있어도. 솔직히 먼지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더군다나 아파트인데. 아파트에는 소소한 것들이 좀 많죠. 입주민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상 그 대표님들이 문제를 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가끔가다 아주 특이한 사례, 관리소에서 이제 무슨 잘못됐다라고 이제 나오고 나는 거 보면 그거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하기보다는 대표님들하고 좀 이렇게 쿵짝이 많아서 같이 이득을 챙기는데, 뉴스에 나오는 거는 주 반대 세력이 이제 민원을 넣는 거죠. 그 무슨 김부선 난방비 같은 거, 그거 나중에 무고죄로 판명은 됐잖아요. 뭐든지 의심을 확산시키고 소문을 내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민원을 넣고 이제 찾아오는 거죠. 이렇게 사설이 길어졌네? 어쨌든 간에 서로 그 대표님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그런 얘기는 좀 생략해야 되는데, 어쨌든 바로 주택가에서 오면 그 확실하게 증거가 나올 때까지 무조건 그 사람들은, 입주민들께서는 관리소를 일단 의심의 눈을 보세요. 근데 관리소 혼자서 그렇게 처리하기는 쉽진 않아요. 왜냐면 결제를 받으니까. 여기서 제 동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아파트 대표자분들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표님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누군가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임기가 끝나면 그 다음 대표 또는 혹 그 다음 대표가 이게 왜 그러냐고 들춰볼 수 있다면, 혹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제대로 파헤치는 분이 있으면 그거는 걸려요. 그러니까 대표님들도 정의롭게 일을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실무자 경리분들도 정의롭게 해주면, 경리는 약간 부들부들 떨어요. 이게 내 손에서 처리되는 건데 잘못되면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소장님들은 과태료가 무서워서 그렇게까지 못하고, 가끔가다 특이한 아파트로 뉴스에 나오잖아요. 제 생각인데 소장 혼자서 그건 절대 못해요. 왜냐면 결제는 도장을, 통장 자체가 두 개의 인감을 찍잖아요. 대표 회장님하고 관리소장님. 근데 관리소장이 아무리 작업을 한다고 해도 관리소장 도장을 찍어도 대표님이 아니다 하고 놓고 하면 이거는 결제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횡령하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뭐 하는 사람들은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거는 뭐 좀 모르겠어요. 그렇게 위험하게 살 필요가 못할 있나. 한 번 살고 죽는 인생인데 정의롭게 살다 죽어도 값어치 있게 죽은 건데, 그렇게 나쁜 짓 하다 죽으면 뭔가 벌 받지 않을까? 여하튼 각설하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쨌든 간에 그 제가 말하는 거는 서울시하고 K아파트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는 과태료를 발부를 해요. 첫 번째 발부하는 유형은 뭐냐면 회계감사. 감사 기간이 언제까지면 9월까지는 자료를 넣어야 돼요. 회계감사를 받고 9월까지는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으면 그거를 업로드 해줘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매월 관리비 부과한 내용을 K아파트에 업로드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거죠. 관리비 부과를 업로드를 할 때, 계정을 생성했을 때 얘를 연결 안 해주면 이 금액이 연결되어서 전산으로 반영이 안 돼요. 그럼 얘는 또 뭐가 문제냐면, 다음에 회계감사할 때 전산으로 잘 설정해 놓으면 이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 설정 제대로 안 해놓으면 이 금액이 맞아 떨어지지가 않겠죠.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럼 일을 두 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정을 생성할 때는 첫 번째 위치를 파악해서 계정을 생성하는 거고, 계정을 생성할 때는 그 유사한 성질의 계정을 보고 캡처를 떠서 잠깐 옆으로, 초보는 특히 좌측 화면을 놓고 등록하시면 돼요. 제가 그 한번 있는 스킬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시하고 K아파트, 이게 교육용이라 서울시만 있고 K아파트는 없는 것 같아요.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연결을 꼭 해주세요. 이거는 중요한 거는 비슷한 거, 최대한 비슷한 거, 또는 아주 같은 거, 같은 계정끼리 그냥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연결은 뭔지 아시죠? A라는 걸 생성했는데 저쪽에도 A가 있으면 연결해 주는 거고, 근데 A라는 계정하고 국토부에는 A 다시 비슷한 게 있어.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은 이름은 없어. 그럼 얘랑 연결해 주시면 돼요. 최대한 비슷한 거, 아예 같은 거나. 자, 그러면 계정을 생성하는 경우가 있으면 계정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죠. 변경은 뭐냐면, 그 대표적인 거는 일자리, 안정자금, 수익이라고 처음에는 이게 통일이 안 돼서 계정을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는 국토부에서
이게 고용안전 지원금 수익? 뭐 이렇게 이름이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름을 바꾸시면 돼요. 저는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맨 처음엔 제가 일자리 안정자금 수익으로 하는데 보니까 고용안전지원금 수익 이렇게 이제 그 기본 회계 처리에 이렇게 추천하게끔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요거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쉬운 요거부터 할게요. 약간 너무 지저분하겠죠. 제가 예쁘게 글을 못 써서 이게 좀 종이로 연필로 하는 게 아니라 막 미끄러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을 놓고 보면 이렇게 얘가 제일 쉬우니까 변경하는 거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해 가시죠? 그럼 제가 지금부터 실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지우고. 자, 그러면 회계관리. 여기 보면 기초정보, 계정과목 코드 관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지금 뭘 하나 만들 거냐면 변경 면제 하기로 했죠. 첫 번째 변경. 쭉쭉쭉 내려갈까요? 여기서 제가 사전에 살짝 봤는데 변경할 게 여기는 커뮤니티라고 하나 운동시설 수입을 여기 커뮤니티 운동시설 수익 운영 수익이라고 된 게 있어요. 이게 자 그럼 얘를 보면 그 컴퓨터 중에 밑에 보면 지금 제가 보이시죠? 캡처하는 거 새로 만들기 눌러서 이쪽 부분을 여기를 캡처를 잠깐 떠요. 그리고 얘를 잠깐 밑으로 내려요. 하기 전에. 자, 그러면 얘를 바꿀 건데 한번 볼까요? 커뮤니티 운동시설 수익 합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거는 처음에 덮어하지 말고 그냥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한번 볼까요? 커뮤니티 운동시설 수익. 여기 있죠. 커뮤니티 시설 운영 수익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얘를 바꿔야 돼. 운동시설 운영 수익으로. 그러면 갑니다. 기초정보에 계정과목 코드 관리.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이쪽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그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죠. 여기서 보면 밑으로 다시 커뮤니티 시설 운영 수익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이제부터 오른쪽 화면에 회색으로 된 거는 홍지는 선택할 수 없어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름만 계정을 바꾼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얘는 회계감사 지적사항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운동시설 운영 수익으로 해달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럼 얘를 바꾸는 거예요. 운동시설 운영 수익으로. 그럼 얘를 치면 계정 과목만 치면 출력면과 계정 요약면 세 개가 짜르르 바뀌어요. 보이시죠? 하나, 둘, 셋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출력 순서는 지금 얘가 합계잔액 시산표에 출력되는 순서로 443번째를 출력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얘 위치를 400번대로 바꾸면 기존의 400번대 위치에 얘가 가고요. 나머지들이 밑으로 그 뒷번호로 쭈쭈쭈쭉 밀려요. 출력 순서는 그렇게 해서 편집하시면 되고 부가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하면 다시 한번 하면 얘를 입력을 하면 얘는 상동으로 해서 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얘가 필업해요. 그대로 요거 따라오고 해도 요거 따라와요. 이 회색 부분은 입력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출력 순서는 얘가 합산이나 손익계산서에 출력되는 순서예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443번이 아니라 만약에 얘가 443이면 얘가 442번일 거예요. 얘는 441번이고 440번이에요. 근데 나는 커뮤니티 운영 수익을 밑으로 알고 저기 맨 밑으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441, 2 얘가 3이죠. 그러면 4, 5, 6, 7, 8, 8번 다음으로 할 거야. 하고 싶으면 얘를 위치를 443이 아니라 얘를 바꾸면 돼요. 448. 그러면 얘는 448이 되고 운동시설 운영 수익은 커뮤니티 지금 운동시설이죠. 얘를 바꿨으니까 얘로 가요. 밑으로 가요. 출력하면 예비비 적립금 환의 뭐 그쪽 밑으로 가요.
그리고 잡수익, 부가차 이런 순서대로 가요. 그러니까 출력 순서를 바꾸시면 얘를 바꾸시면 돼요. 근데 할 때 얘는 순서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진짜 번호를 하나 확인하고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말하지만 계정은 항상 신중하게. 가끔 가다가 그 전산 홍진에 전화해서 계정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또 계정에 중분을륜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뭐 이렇게 대충 귀찮아 하세요. 하지 않거나 그냥 대충 말을 하거나.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얘를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잘못 건드리면 이게 다 아다다다다다 전체 회계가 그 합산하고 수익 계산 다 바뀌고요. 1년치가 아예 그냥 전산이 다 바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위험 부담을 갖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될 수 있으면 자기가 안 하려고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누가 내가 방법을 알면 내가 하면 좋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잘 알려주지도 않아요. 이거는 좀 이렇게 고급 스킬 중에 하나를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부가 항목은 아파트 관리비 부과되는 항목과 얘는 연결시킬 때. 왜 얘 그거 있잖아요. 관리비 부가 처리에 그 보면 회계 금액 집계라는 그 커서가 있어요. 얘를 누르면 경비비, 뭐 이렇게 일반 관리비, 청소비 얘네들이 회계정표에 나온 금액을 불러와줘요. 자동으로 필업이 되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설정하면 돼요. 여기서 같은 계정으로 찾아주시면 얘를 연결시켜주면 얘하고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 운영 수익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얘를 찾아줘서 얘가 자동으로 필업이 돼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부강목을 잠깐 요거를 지워야겠네요. 그럼 여기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다 부가 매뉴얼에 있는 관리비 부가 처리에 있는 그거예요. 보면 이제 운동시설은 부가로 그 부가 항목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제 어느 거냐 여기에 항목이 들어간 것 중에서 뭐 주차를 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 얘가 주차로로 운동시설 운영 수익의 합계잔의 시선표 또 전표 입력한 값이 부가 항목 주차료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일단 그건 아니니까 일단 지울게요. 다시 펜으로 가서 아직 설명이 안 끝났어요. 너무 자세 설명하나? 여하튼 그 다음에 여긴 계정 그룹은 운동시설 운영 수익은 입주자 기여 수익하고 공동기여 수익 중에서 공동기여 수익이니까 이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 계정도 공동기여 수익. 근데 여기서 잠깐 빠진 게 뭐냐면 원래 이쯤인가 그럴 거예요. 어디서 사이가 들어갈 텐데 잠깐만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사무실에서 출력한 거 보면 상위 계정 밑에 여기 이 사이에 뭐 있냐면 요 사이에 공동주택 계정 하고 그 다음 밑에 서울시 계정 이 있어요. 얘도 이렇게 생겼어요. 공동주택 계정 번호 뒤에 찾기 그 다음에 이름 얘는 코드고요. 코드 넘버가 들어가고 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동기여 수익처럼 텍스트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운동시설 운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운동시설 검색하면 아마 여기서 클릭을 착 누르잖아요. 글자를 누르고 1번 입력을 하고 검색할 걸 이루고 처음엔 수익이면 수익만 넣으셔도 돼요. 그 중에서 선택해서 찾으시면 돼요. 유사한 걸로 같은 게 있으면 아예 같은 거. 얘를 입력하고 얘 찾기를 누르면 얘가 선택사항이 이렇게 창이 떠요. 창이 뜨면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선택할 때 선택은 같은 거. 근데 같은 게 없어. 그러면 가장 유사한 걸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얘도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있는 거는 밑에 거는 건들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지가 표시를 해요. 그러면 종속여비는 여기 선택하는 사항은 얘도 없어요. 이 상태로 하고서는 저장 누르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다시 화면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운동시설 운영 수익이 아까는 분명히 커뮤니티 시설 운영 수익이었잖아요. 그리고 얘를 저장해 볼게요. 저장하고 한번 가서 합계잔액 스탬프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캡처했던 거 그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죠? 커뮤니티 시설 운영 수익을 운동시설 운영 수익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결산관리에 잠깐 얘를 닫아야겠네요. 그러면 여기로 갈게요. 결산, 합계잔액산표, 손익계산서도 같이 바뀌어요. 일단은 제가 습관적인 거는 합계잔액산표라 이쪽으로부터 쭉 낼게요. 합계잔액, 손익계산표, 월별 손익 다 바뀌어요. 지금 볼까요? 보이시죠? 운동시설 운영 수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회계감사가 오고 나서 계정명을 바꿀 때는 좀 신중하게 바꾸시고 입주자 대표한테 먼저 회계감사한 결과하고 책자를 드리면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한 후에는 얘를 바꾼다고 이제 그 재무제표야 이런 데다 표시를 하시고 수정하시면 돼요. 어떤 분은 아예 그냥 깔끔하게 10월 말까지 똑같이 했다가 이제 다음에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회계감사 지적에 또 나오겠죠, 걔가. 왜냐하면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다음에 뭐 2018년에 지적을 해놨어요. 2018년에 이제 2019년에 2018년 거를 지적을 했으면 이거 글로 할까요 좀? 이게 말로 하니까 또 그렇네. 자 그러면 자 회계감사는 현재 2019년 우리가 9월까지 이제 점검해서 올려놓잖아요. 근데 얘 때 하는 것은 언제냐? 2018년을 점검을 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지적이 나왔어. 그럼 지금 대표회의 보고를 했어요. 이거 수정해야죠. 보고하고 대표회의 보고하고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2019년 12월 재물제표에는 이 수정된 걸로 변경돼서 다음에 2020년에 또 이제 9월까지 하는 그 회계감사에는 요거를 반영해서 이제 그거는 또 지적이 안 나오겠죠. 그냥 묵혔다가 이제 2020년부터 할래요라고 하시면 안 돼요.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뜨악했어요. 여하튼 자 그럼 이제 쉬운 변경해서 이번에 이제 새로 생성 한번 해볼게요. 다시 기초정보 계정과목 코드 관리 이번엔 생성이에요. 제가 생성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캡처를 하나 뜨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은행 한번 해볼게요. 은행 이거는 저희 실습했던 아이가 지가 잘못 만들었어. 이렇게 회계를 잘못 만들잖아요. 계정을. 이 계정은 삭제하는 버튼 여기 보세요. 아무 데도 없어요. 왜냐면 계정은 쉽게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함부로 삭제하면 자료가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삭제는 안 되고 생성만 가능하도록 대신 얘를 표기를 안 하게끔 여기 보시면 사용 여부 여부 있죠. 사용도 부 아니고 기표도 표기 안 한다라고 부부하고 저장하시면 돼요. 잘못 입력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얘는 표기도 안 되고 기표도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제가 밝길래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예금 하나 만들까요? 이번에 이제 대표회장님이 의결하면서 자기가 하나은행에 예금을 했으니까 주거래은행 하나를 이제 만들기로 하셨어요. 이걸로 할까? 하자 보증금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을 잠깐 쓸게요. 이거는 잘 기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등록하는 계정의 모계정, 즉 상위 계정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금을 하나 만들 거죠. 3개가 있는데 하나를 더 추가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야, 하나 할까요? 하나은행으로 하자보수 충당 예치금. 하자보수 예치금? 충당 너무 지저분하니까 예치금 통장을 만들 거예요. 하자보수 소송에서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컷을 두면은 기업은행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예금에다가 커서를 두고 여기다가 컷을 두고 이쪽에 보시면 신규를 누르신 다음에 해야 예금 밑에 생성이 돼요. 중요한 건 등록하고자 하는 계정의 모계정을 선택. 계정은 제가 누누이겠지만 잘못 입력하면 삭제가 안 돼요.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는 계정과도 코드 얘는 그 신규라면 활성화는 돼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얘는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수정하지 마세요. 이건 자동 생성돼요. 그죠? 그럼 계정 과목명 예를 들면 얘가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따라온다는 거. 출력 순서는 어떻게 출력할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할 때 국민신한 기업의 출력 순서를 한번 보시는 거죠. 얘 밑으로 넣을 건지 얘 위로 넣을 건지. 그래서 첫 번째는 등록하고자 하는 계정의 모계정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계정 출력명 요거 출력 순서 보고 여기는 부과할 거였는데 은행 예금 은행은 부과 안 하잖아요. 부과하는 항목 자체가 아니까 얘는 신경 쓰지 말고 그죠? 그러면 이제 누구? 요 사이에 있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공동주택 계정 K아파트 연결한 거 그 다음에 서울시 계정 얘를 연결한 다음에 저장 가셔야 돼. 그러면 이제 실습합니다. 자, 그럼 얘 하기 전에 국민은행 잠깐 보고 국민은행 보니까 출력 순서가 7이에요. 그죠? 예금은 당연히 6, 7, 8, 9 이렇게 가요. 6, 7, 8, 9 신한은행 8 기업은행 9 제가 본 게 어디? 여기 출력 순서를 보고 있습니다. 예금은 제가 은행 하나 만들 건데 은행 통장은 그러면 모계정인 예금에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규 버튼 누르세요. 그럼 얘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107번은 건들지 말라고 했어요. 바꾸고 싶어서 부들부들 떨지 마세요. 그럼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국민은행 하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자 보증에서 소송해서 돈을 받았어요. 아이고야, 국민하지 않고 제가 아까 뭐였죠? 하나, 하자 보수 예치금. 하자 예치금. 이렇게. 엔터를 치면 쭉쭉 두 개가 그대로 컴퓨터로 필업이 됩니다. 부가 항목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출력 순서를 보세요. 11개죠. 6, 7, 8, 9죠. 그러면 얘는 아까 6, 7, 8, 9였으니 얘는 출력 순서를 10이 아니라 그죠? 10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10. 보세요. 6, 7, 8, 9, 얘 기업은행 바로 밑으로 갈 거니까 10. 근데 이거는 그냥 일단은 초보는 일단은 출력 순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는 위치가 좀 아니면 그때 순서 보고 수정하셔도 돼요. 처음부터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그럼 이제 요거는 이쪽은 자동으로 이거는 부과할 때만 연결하는 거니까 안 한다고 했죠.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종속 여부도 신경 쓰지 마세요. 계정 그룹은 자동스럽게 얘가 제 예금, 얘가 상위 계정을 따른다라는 의미로 들어가요. 사용 여부 기프 사용할 거죠? 얘는 자산이니까 차변, 증빙은 부. 이거는 증빙은 우리가 어차피 전패 붙이니까 얘는 의미가 없어요. 즉 이쪽 부분은 여기는 펜으로 얘는 연결하는 거는 부과하는 과목이면 그리고 부과 과목이면 연결하세요. 근데 연결할 거 없어요. 얘는 자동으로 얘도 자동 필업이에요. 그죠? 얘도 자동 필업됐고 사용여, 기표여 이것도 어때요? 얘도 자동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상위 계정 요 사이에 제가 뭐 있다고 그랬어요? 계속 얘기해요. 여긴 교육용이라 없어서 공동주택 계정 서울시
계정 이 들어가서 얘를 연결해 준다고 했어요. 연결할 때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여기 이렇게 생겼거든요. 딱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가 글을 넣고 텍스트를 넣고 검색 해서 그거를 찾았을 때 찾기 2번 누르면 검색할 게 쭉 나와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같은 거 찾고 같은 게 없어. 그럼 뭐예요? 유사한 거 찾으랬어요. 유사한 거 선택 하고 여기 저장 누르시라고 했어요. 그죠? 잠깐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자, 이게 하자보수 충당 예치금. 하자보수 여기 충당으로 써야겠네. 그게 제일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충당 예치금. 돌려줄게 하니까 충당이라는 의미를 집어넣을게요. 왜냐하면 하자보수를 받으면 세대 부분하고 공용 부분을 같이 하자보수금 받으면 세대 부분은 세대한테 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충당금으로 이제 부채 계정으로 의미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성공적으로 저장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아, 얘가 6번 출력 순서가 얘가 6이었고 얘가 7이었고 6, 7, 8, 10인데 기업은행이 11로 밀려났네요. 기업을 얘를 차라리 10으로 하고 쟤를 밑으로 내릴까요? 얘가 11이고 얘가 10이에요. 근데 여러분 못 느끼시겠지만 얘는 위치는 이대로 됐는데요. 왜냐면 얘 출력은 104, 105, 107, 106 얘는 얘가 지가 자동으로 들어간 건데 출력 순서만 만약에 합잔으로 가면 얘가 기업은행 밑으로 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합계장의 전표. 전표를 하나 넣어야겠네요. 전표 관리. 제가 부가를 몇 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5월 걸로 해볼게요. 계정식. 5월에 하자 보수금이 들어왔어요. 아, 충당금도 설정해야겠네요.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계정 과목 코드 관리 들어가서 부채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하자 보수 충당금. 그럼 부채니까 하자 보수는 유동일까요? 비유동일까요? 하자는 1년 안에 그 하자를 다 고칠 수 있나요? 안 돼요. 유동과 비유동의 차는 제가 1년이랬죠. 그죠? 그러면 얘는 하자는 비유동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모계정에다 놓고 여기다가 신규 버튼을 눌러요. 있네요. 하자보수 충당금. 있었어요. 땡큐. 그냥 바로 전표 넣을게요. 전표 관리. 계정식 들어가서 2019년 아니 그냥 이거 그냥 안 해도 되죠. 제가 이거 왜 누르고 있어요. 습관적이 그냥 그 날짜 넣어서 조회하려고. 2019년 5월 5일 아니 이때 돈 들어온지 확인 못하니까 5월 6일 그럼 엔터 치면 좌측에 있는 회계일자가 그대로 불러오고 행추가 그 하나은행 엔터 치면 하자보수 충당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치죠. 그러면 하자 소송비 입금 얼마 할까요? 좀 세게 불러볼까요? 1억, 일시 100, 1000만, 10만 배면 1000만원 하고 여기다가 하자보수 충당금 이렇게 그러면 F7 좌측 그대로 복사 저장 이게 나도 저장할 거예요. 교육용이라 그러면 학계단의 시선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면 조회해 볼게요. 맞죠? 국민, 신한, 기업 하나 이렇게 기업 밑으로 들어가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게 그 출력 순서는 출력 순서고 그 계정이 보이는 거는 별로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출력하면 순서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요 중에서 하나 재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입사한 데에서는 중분류인 재금을 표기가 안 돼 있고 그냥 유동자산 현금, 국민연금, 신한기업 하자 이렇게 중분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다시 그거를 활성화 시켰거든요. 그거 방법도 알려는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것 중에서 첫 번째, 계정 바뀌는 거, 두 번째, 계정을 새로 생성하는 거 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근데 지금처럼 중분류를 하나 만들던가 아니면 그거를 이제 중분류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 프로만 좀 알려드리려면 그건 어디서 하시냐면 회계관리 기초관 정보에 여기서 좌측 보세요. 보고서 형식 관리가 있어요. 여길 들어가세요. 여길 들어가면 지금 현재 계정에 대한 것도 모든 자세한 그 자료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면 이게 재예금이 제가 간 곳은 여기가 표시가 아니라 숨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저장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학계전환 시점표를 보잖아요. 결산 학계전환 시점표 들어가서 다시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떴어요. 제가 인수인계를 갔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니 그 예금을 부가내었을 쓰는데 다 이거를 계산기로 더하고 있어야 돼. 맞는지 안 맞는지 할 때마다 이제 확인하는 거죠. 한 번만 확인하는 아니면 부가하기 전까지 적어도 10대 번을 확인을 해요. 그때마다 이거를 또 계산기 더하고 있어야 돼요.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예금을 안 했을까 했더니 그냥 제가 찾다 보니까 숨겨놨더라고요. 기초정보에 다시 보고서 형식 관리에 들어가서 얘를 보고 예금이라는 계정이 중분류가 있는데 그죠? 얘를 바꿔 선택해서 표기로 그리고 저장. 근데 이거를 중분류를 안 해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제일 먼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펜으로 잠깐 할게요. 그 대표적인 게 요즘 최근 들어서 공동기여 수익 이거는 입주자하고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수익이죠. 그 다음에 입주자 기여 수익 요거 입주자하고 공동기여 수익을 표기하라고 회계감사 지적받았어요. 사실은 저 하는 방법은 아는데 귀찮아서 안 하다가 이번에 지적받아서 제가 오늘 작업하긴 했거든요. 하면서 이거 유튜브로 올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준비를 했고요. 그럼 입주자 이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얘 하는 방법 첫 번째 계정 과목 코드를 없으니까 이것도 법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계정 과목 코드 가서 신규로 일단 등록하세요. 신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K아파트하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서울시 연계 잘 하시고요. 연계 잘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디냐면 여기 보고서 형식 관리 오셔서 보면 여기에 뜰 거예요. 근데 처음에 개정을 하면 얘는 무조건 자동으로 항목이 대중소잖아요. 소로 들어가요. 근데 얘 속성을 중분류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 예금을 중분류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다 커서 놓고 체크하면 얘가 대, 한 번 더 체크하면 중, 한 번 더 체크하면 소예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얘를 지우고, 아니 지우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잠깐 밑으로 내릴게요. 제가 오늘 한 거라서 이쪽 하면 안 되겠다. 지금 빨간색 보이죠? 이거는 사용 안 하니까 지가 빨간색 보인 거야. 아까 EED 기억나시죠? 저희 실습생이 잘못 넣은 거예요. 제가 시켰더니 너무 막 넣었어. 일단은 뭐 교육용이라 상관없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하라고 했는데 이거 하고 나서는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볼게요. 이 입주자 기억이 얘가 중으로 돼 있어요. 그죠? 한번 커서 볼까요? 얘가 소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소로 바뀌는 거고 다시 대. 중분류니까 중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정 과목 생성한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고서 형식 관리 가서 여기서 중분류 선택하고 다 표기 여기서 항목 표기 얘도 표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도 얘는 표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0원일 때도 표기라는 의미거든요. 얘는 중분류는 표시해 주셔야 돼요. 표기하고 나서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중분리니까 얘 밑에 있는 하위 계정들을 임대수익하고 예치이자잖아요. 요거를 더 해줘야 돼. 그 식은 여기서 요거 체크박스는 여기는 조심할 게 선택하시면 이거는 삭제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신중하게 할 때 아무거나 누르지 마세요. 삭제가 돼요. 그러면 보고서 계산식이 여기다가 행추가를 누르고 그 해당하는 코드 있죠. 여기 코드 번호 나오잖아요. 항목 코드 651, 661. 행추가 누르고 항목 코드 650을 엔터 치면 임대수익 들어가고요. 661 치고 엔터 누르면 예치이자 수입이 들어가서 얘에 대한 합계를 입주자 기여 수익으로 더하겠다라는 덧셈 부호예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중불리를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어요. 제가 설명하는데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이거는 잘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 홍진에서 해주기 때문에. 근데 홍진 직원들이 좀 까칠하거나 잘 모를 때는 그냥 하소연을 전화모에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손을 할 수 있는 거는 좀 연구해서 합시다. 저는 그냥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계정 과목 코드에 한 번만 더 얹으라면 계정 과목 코드 들어가시면 여기 위에 국토부 회계 보이시죠? 신규 하면 얘가 연결되어 있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면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좀 국토부와 연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제가 이제 하자보수 충당 예치금을 만들었잖아요. 국토부 회계 들어가서 그러면 여기서 얘는 국토부는 여기서 보면은 비용에 대해서 관리비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보다는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는 얘가 연결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잡지출 한번 볼까요? 잡지출. 여기서 잡수익, 잡지출, 관리수익, 관리비용 밑으로 쭉 볼게요. 여기서 보면 일반관리비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급수수료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 지급수수료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급수수료 계정을 만들어 놓고 볼게요. 그러면 얘를 국토부 계정이잖아요. 내가 쓰고 있는 항목 여기 있는 거하고 얘가 맞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계정 지급 수수료가 여기서 보면 일반 관리비 밑에 지급 수수료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일반 관리비 밑에 보면 지급 수수료가 없어. 왜냐하면 국토부에는 지급 수수료를 잡지출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급 수수료는 대부분 어디예요? 공과금 내긴 하는데 은행에서 수수료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세공과금을 안 하고 뭘로 안 하면 그냥 잡수익 잡비 잡지출 요걸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잠깐만요. 요 밑에 요거 잡비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지금 보이세요? 국토부 계정으로 코드가 들어가요. 그럼 얘가 잘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좌측에 지금 선택된 게 거의 없죠. 그러면 이럴 때는 입주할 때는 그냥 일단 일괄 등록 이거 언제 다 누르고 있어요. 여기 보이세요? 일괄 등록 얘를 누르세요. 저장 안 했군요. 저장 얘를 누르면 같은 항목 얘가 일괄적으로 다 들어가요. 일괄 처리하시겠습니까? 확인. 요것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연결이 안 됐네. 이런 것도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찾아서 비슷한 걸로 이거는 같은 게 없으니까 이렇게 간 거죠. 비슷한 걸로 찾아서 넣어 주셔야 돼요. 이게 들어가야 K아파트 자료가 제대로 들어갑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 저장하고요. 아니 근데 계정 과목 코드에 맨 처음에 선생님 잠깐만요. 계정 과목 코드에 여기다가 연결한 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기다 연결 이 사이에 들어간 거 국토부하고 그거 연결하고 뭔 상관이 있었는데 연결한다고 해도 그쪽 국토부하고 원래는 여기 서울시도 하나 더 있거든요. 들어가서 한 번만 더 확인하세요. 이게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 버튼으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수업을 좀 정리해 볼까요? 아니요. 메모를 좀 할 만한 하얀 종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좀 늘릴게요. 샤샤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계정 과목. 예, 변경은 쉽다. 변경은 가끔가다 회계감사님이 변경하라고 하면 걔는 계정 명만 바꾸면 돼요. 기존 다 세팅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바꾸면 합잔이나 합계잔액 시산표나 손익, 아까 다 바뀌는 거 보여드렸죠. 커뮤니티 수익을 운동시설 운영수로 바꿨잖아요. 얘가 다 바뀌어요. 다, 싹 다. 그래서 만약에 전표를 출력해놨으면 다시 뽑아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선을 8월에 바꿨다고 1, 2, 3, 4, 5, 1월부터 7월을 다 바꾸지 말고 얘를 8월 거는 바꾸고 그러면 여기다 부속명세서 할 때 재무제표 대표 만들 때 몇 월 며칠로 계정을 바꿨다고 그 계정에 대한 내역을 이제 부속명세서에 막 쓰잖아요. 거기다 쓰세요. 뭐 19년 8월 13일 뭐 커뮤니티 운영 수익을 뭐 운동시설 운영식으로 변경, 사유, 회계감사, 지적사항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 글씨 막 난리네요. 이제 거의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오늘 근무하고 나서 할 때는 너무 피곤한데 밥도 차리고 개도 산책시키고 쟤도 씻기고 우리 강아지 되게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두 번째, 계정 바꾸고 요거 다 바뀌어요. 그 다음에 신규 할 때는 얘가 유형을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얘를 어떻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확인하고 모 계정에 선택한 다음에 모 계정 선택하고 그 다음에 신규 버튼 누르고 그죠? 근데 요걸 해서 등록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K아파트하고 국토부 이게 국토부죠. 미쳤나봐. 피곤해서. K아파트하고 서울시 연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사전 조사는 만약에 내가 출력 순서를 바꿔야 돼요. 아까처럼 그 하자보수처럼 출력 순서를 바꾸려고 하면 출력 순서는 미리 화면을 캡처해서 그 화면 캡처한 걸 출력하셔서 프린트 해갖고 번호를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내가 101번째로 선택하고 싶은데 101번째는 이미 있어. 그럼 걔를 내가 101번째 놓고 싶은 거를 101번째 하고 저장하고 그러면 걔 밑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원래 101번째 있던 거는 102번으로 가고 103번으로 가고 줄줄이 계속 다 얘가 한 숫자씩 올라가요. 출력 순서가 밀리는 거죠. 이게 자동으로 된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잘 보셔야 돼요. 출력 순서. 그리고 내가 신규 확인하는데 그냥 이런 데는 얘는 맨 밑에 하위 계정, 소계정인 경우는 그래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만들어 이렇게 중분류가 된 중계정, 중분류로 해야 된다. 그러면 똑같아요. 요거 신규 똑같이 하시고요. 대신 아까 뭐 했어요? 보고서 형식관리. 들어가서 대인지 중인지 소인지 선택해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다 표기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분류는 영원이라도 표기해야 돼요. 그래서 표기까지 얘는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얘는 중분류인 경우는 얘가 각각 소계정들을 합산해야죠. 그래서 이 합산해야 될 소계정들도 아까 여기서 선택했죠. 행 추가해서 각각의 그 옆에 있는 코드들을 입력해서 덧셈으로 연결한 다음에 저장하면 끝나요. 자, 이거는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 알려준 사람 거의 없을걸요? 이건 제가 막 뒤져서 막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전화모에 잘 살자 얌님도 아세요. 그분은 막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요거 알려주는 분은 아마 잘 살자 얌님 정도? 여하튼 이런 방법이 있다. 근데 이런 방법은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내가 어느 정도 경력이 있고 회계감사 지적이 나서 홍진 직원한테 얘기했더니 직원이 싸가지가 없게 설명 잘해주고
뭐 그냥 그거 필요 없고 북토브 뭐 이런 거 뭐 대충대충 설명해 준 사람 느낌상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시사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이렇게 내 힘으로 해보는 거야. 단 모든 거는 여러분들이 무언가 바뀌거나 수정해야 될 때는 원래 했던 그 원본을 출력해 놓은 게 제일 좋아요. 출력해 놓고 한쪽 면에다 두고 내가 수정할 거를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초보인 경우는 경력자인 저도 이렇게 순서대로 하거든요. 이 순서는 제가 만든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는 뭐 저만의 노하우긴 한데 여러분한테 일단 살짝 고급 스킬인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굿밤 되시고요. 아, 내일은 쉴래요. 아, 힘들어서 안 되겠어. 그럼 여러분 안녕.